네, 오후장을 녹여줄 달달한 10분 전략 챙겨보는 시간이죠. 이 시간 MTNW 이달의 어드바이저와 함께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위원님 오늘도 우리가 어제의 그 여파를 그대로 받아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구간에서 우리가 달달한 포인트 전략으로 든든하게 전략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달달한 포인트 확인하고 오시죠. 네, 오늘의 달달한 포인트는 신용 등급보다 고용이 더 걱정이라고입니다. 신용 등급은 생각보다 제한적인 영향력을 끼치고는 있지만요. 어제 7월의 고용 지표가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고용 시장은 여전히 뜨겁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재확인했습니다. 아무래도 연준 입장에선 싫어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 구간에서는 어떤 전략 챙겨보면 좋을까요? 네, 어떤 전략을 챙겨봐야 될지 궁금하신 분들은 꼭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일단 전일 뉴욕 증시 상황부터 점검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전일 뉴욕 증시의 화두는요, 피치의 미국 신용 등급 강등이었죠. 어제 본방송을 통해서 미국 시장 마감 후에 피치가 미국의 신용 등급을 트리플 A에서 더블 A 플러스로 강등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조정다운 조정이 나올 가능성을 열어놔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미국 시장은 지난 5월 이후 최악의 시장이 펼쳐졌습니다. 그러나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은요, 미국 시장의 하락 요인은 피치의 신용 등급 강등이 원인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자, 월간은 이구동성으로 피치의 신용 등급 강등은 무의미한 일이다라고 입을 모았고요. 특히 JP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회장은 자금 조달을 결정하는 것은 신용 평가사가 아니며 또 다른 나라가 미국보다 신용 등급이 높다라는 건 우스꽝스러운 일이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자, 실제로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이 시장에 영향을 미쳤다라면 달러 가치는 하락해야 했겠죠. 하지만 오히려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안전자산 선호 심리로 인해서 채권 가격은 하락을 하고 채권 금리는 상승해야 했지만 전일 미국 국채 금리 또한 상승을 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국채 금리를 끌어올린 것은 ADP 민간 고용 보고서였죠. ADP 민간 고용 보고서에서 발표한 이러한 비농업 일자리 수를 보시면요. 32.4만 건으로 전달 대비 감소를 했지만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절대적인 수치로만 놓고 봤을 때는 지난달에 이어서 두 번째로 높은 수치이고요. 제조업에 대한 고용은 줄어들었지만 서비스업 고용이 20만 건이 넘게 증가를 했고 어제 발표된 구인이직 보고서에 이어서 여전히 미국의 노동시장이 견조함을 나타냈습니다. 결국 미국 시장은 신용등급 강등보다는 뜨거운 노동시장을 더 걱정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따라서 이번 하락은 신용등급 강등과 또 재무부의 국채 발행량 증가 그리고 강한 고용시장에 따른 추가 긴축 우려와 같은 여러 가지 이유를 가져다 붙이고는 있지만 높은 밸류에이션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국내 지수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이 미국 시장 마감 후에 발표된 관계로 이미 선반영된 국내 증시는 전일 나스닥 하락에 비해서 낙폭이 작기는 하지만 양시장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도가 출회가 되고 있고요. 또 추가 하락이 진행 중인 모습입니다. 자, 양시장 제약바이오 업종이 전반적으로 상승을 하면서 지수 방어에 나서고 있는데요. 에코프로 그룹주들 또한 지수 방어에 힘을 보태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지수 조정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에서 3일 연속 외국인들의 수급이 포착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금일 지수 방어에 나서고 있는 제약 바이오 업종에서도 외국인들의 수급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장 테마 동향 살펴봐야 되겠죠. 먼저 초전도체 관련 테마, 최근에 굉장히 핫하죠. 오늘 그 변동성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초전도체 테마 대장으로 한 종목 꼽으라면 바로 우리가 선암을 꼽을 수가 있겠죠. 자, 선암을 먼저 초전도체 테마 대장으로 보실 수가 있겠고요. 장시작과 동시에 3연상에 성공했다가 매물이 출회되면서 상한가를 이탈했다가 다시 한번 또 상한가에 안착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장 초반만 해도 전체적으로 장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테마 전체가 흔들리는 모습이 나타났었죠. 자, 전일에 한국 초전도 저온공학회에서 해당 물질은 상온 초전도초라 할 수 없다라는 이러한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은 영향으로 그런 변동성이 나타났고요. 고점권에서 대량의 거래량이 터지면서 변동성이 나온 이상 일단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접근하시기에는 이제 위험한 구간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독감과 코로나가 재용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죠.
오랜만에 코로나 관련주들이 오늘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먼저 대장주로 나노브릭이 상한가에 안착해 있고요. 그 뒤를 따라서 SD 바이오센서, 휴마시스, 그리고 키젠, 그리고 PCL과 같은 이러한 코로나 관련주들이 대거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섹터 보신다라면 조정이 나온 이후에 또 제약바이오 섹터도 꾸준히 테마의 연속성을 이어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급성 백혈병 치료제 응급 임상 승인 소식이 전해지면서 파로스 아이 바이오가 상한가에 안착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그리고 파로스 아이 바이오와 상호 협력 업무 협약을 체결한 기업이 바로 차백신 연구소입니다. 차백신 연구소가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따라서 지노믹트리와 또 SK 바이오 사이언스와 같은 제약 바이오 관련주들이 테마를 형성하고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외 다른 테마의 형성은 포착되지 않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수전자체 관련주들이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고, 그리고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보유 중이거나 트레이딩 중이신 분들은 각별히 좀 주의를 해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장 대응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여러 가지 이유로 채권 시장이 흔들리고 있는 모습이죠. 채권 시장이 흔들릴 때 항상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 장기 채권을 많이 보유한 보험사나 지역 은행들입니다. 그리고 정크본드에 대한 이러한 하이힐드 스프레이드 또한 벌어지고 있는데요. 쉽게 설명드리면 신용등급이 낮은 회사들의 자금줄이 막히고 있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고요. 그리고 어제 미국 시장을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달러 빼고 모든 자산 가격이 전부 하락했다라고 이렇게 깔끔하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종합해 본다라면 시장은 추가 상승을 위한 조정이다라고 말하기도 어려운 상황이고요. 또 그동안 많이 올라왔으니까 이제 하락이 좀 시작됐다라고 속단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단지 일단 수익을 좀 챙겨놓고 좀 지켜보자라고 볼 수 있는 그런 해석을 좀 할 수 있겠고요. 내일 발표되는 애플의 실적 발표가 향후의 시장 방향성을 결정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강조드리는 말씀이 시장의 방향성을 못 잡았을 때는 현금 확보에 주력하고 한 발 물러나서 지켜보자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는데요. 시장 조정에 대해서 아직 크게 걱정하실 상황은 아니고요. 이번 조정을 기회로 해서 현재 업황 턴어라운드 또는 수출 호조세를 보이고 있는 반도체나 미용기기 그리고 조선 쪽 섹터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추적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조정 구간을 오히려 기회로 한번 삼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러한 또 전략을 또 활용해 볼 만한 섹터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달달한 공략 섹터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공략 섹터는 바로 휴머노이드 관련주입니다. 삼성전자에서 이제 입는 로봇이 아니라 휴머노이드, 그러니까 정말 인간형 로봇을 만들겠다라는 발표를 했는데요. 사실은 저는 이 소식을 듣고 근데 로봇이 정말 걸어다니면 무서울 것 같다라는 걱정도 조금 되는데 위원님께서 이 전략 어떻게 챙겨보고 계실까요? 네, 삼성전자 이슈를 먼저 보자면요. 삼성전자가 최근 디바이스 경험 부문 경영 지원실 기획팀을 중심으로 해서 로봇 시장 진출을 위한 전략 수립에 돌입을 했습니다. 이는 테슬라와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이 개발 중인 인공지능을 적용한 휴머노이드 로봇 분야를 겨냥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는 지난 2021년이죠. 로봇과 AI를 포함한 미래 산업 분야에 3년간 240조 원을 투자하겠다라고 밝힌 바가 있죠. 올해 초에는 국내 협동 로봇 휴머노이드 전문 기업인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분을 인수한 데 이어서 지난 3월에 콜옵션 계약을 또 진행을 했습니다. IT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결국 삼성이 헬스케어, 웨어러블 로봇을 넘어서 AI를 탑재한 휴머노이드 개발을 목표로 속도를 낼 가능성이 크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죠. 최근 증시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로봇주들이 상대적으로 강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죠. 로봇 관련 섹터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 또한 누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제가 로봇 관련주들을 추천드릴 때마다 말씀드리는 이러한 정부의 첨단 로봇 산업 전략 1.0 발표 기대감,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 상장 이슈 또한 여전히 살아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로봇 관련주들 그리고 삼성이 로봇 시장에 뛰어든 궁극적인 목표가 될지도 모르는 휴머노이드 관련주들에 대해서 관심이 필요하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는 로봇주, 더 나아가서 휴머노이드 관련주들 지금 관심을 가져보자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오늘의 또 원픽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은 드림텍이라는 종목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동사는 전자부품이나 의료기기 제조업체고요. 삼성전자 1차 벤더로서 로봇 모듈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기관 투자자들의 지속적인 러브콜을 받고 있는 회사입니다. 최근에는 대주주 유니캐스트와 분할 합병을 통해서 신사업 시너지 기대감 또한 부각이 되고 있고요. 또 지난달에 동사는 미국의 로봇 기업과 AI 기반 범용 휴머노이드 로봇 그리고 의료용 로봇 개발 제조를 위한 전략적 제휴 관계도 수립을 했습니다. 이번 전략적 제휴 관계 수립으로 인해서 동사는 기존 로봇용 모듈 사업을 넘어서서 로봇 완제품 개발이나 제조까지 좀 전방위적으로 사업을 좀 확대할 이러한 계획입니다. 앞으로 미래의 로봇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기업으로 보이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차트를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드림텍 같은 경우에는 좀 크게 보신다라면 그동안 조정 구간을 거치고 최근에 굉장히 수급이 강하게 들어온 상황이죠. 지금 추세 상향을 이어가고 있는 만큼, 추세 우상향을 이어가고 있는 만큼 동종목 같은 경우에 분할 매수로 차분하게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최근의 고점을 넘어서 15,000원 제시해드리겠고 손절가는 하단에 11,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휴머노이드 관련주로 드림텍을 제시를 받아봤습니다. 목표가는 15,000원이고요. 손절가 11,000원 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또 위원님의 또 달달한 수익을 또 확인할 수 있는 종목 AS 시간 넘어가도록 할게요. 먼저 알체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꾸준히 또 저희가 전략을 챙겨주고 계시는데 단기간에 50% 넘는 수익률을 달성한 종목입니다. 어제도 잡아주시면서 추가적으로 지속적으로 관심 있게 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추가적인 업사이드 구간 우리가 어디까지 열어보면 좋을까요? 네, 알체라는 제가 계속해서 관심 있게 보시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인공지능 영상 인식 분야 토탈 솔루션 기업이죠. 그리고 최근에는 네이버의 그 하이퍼 클로버 X에 대한 이러한 수혜 기대감으로 동사가 대장주로 부각이 되고 있기도 하고요. 또 지금 중동 시장 진출에 대한 기대감, 또 네이버 네옴시티 수의 기대감이 기대감을 한몸에 갖고 있는 그러한 기업인데요. 차트를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알체라가 정말 아름다운 조정 구간이 나와서 좀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동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14,000원 지지라인을 좀 확인하면서 대응을 하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이 자리를 이탈을 했죠. 그렇다면 그 다음 이제 지지라인을 본다라면은 오늘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크게 빠져나간 물량 없이 조정이 나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수급이 살아있고 상승 모멘텀 살아있는 종목들은 매수의 기회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동종목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 자리입니다. 자, 12,500원 라인을 이탈을 하지 않는다라면 다시 한번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또 목표가는 짧게 보신다라면 단기적으로 목표가를 보신다라면 최근에 상단 15,500원 부근 단기적인 목표가 설정하시면서 이 구간 안에서 매수 관점 접근 가능하다. 수익 챙겨가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다시 한번 매수 기회를 잡아주셨는데요. 12,500원 지지라인 체크하시면서 무너지지 않을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15,500원까지 단기 목표가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종목도 보도록 할게요. 다음 종목은 인탑스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7월 20일 날 다시 한번 재매수 기회를 주셨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추가적으로 전고점을 돌파할 수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위원님. 네, 돌파할 수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본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조 토탈 솔루션 기업으로서 또 제조 영역에서 차별화가 진행 중이다라는 일단 증권사 리포트도 최근에 나오고 있고요. 동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 미국 베어로보틱스와 그 서빙로봇 양산을 또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또 로봇 관련주이고요. 지금 차트를 보신다라면 지금 계속적으로 추세 하락을 이어오고 있지만 이제는 거의 바닥을 다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고 동종목 같은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시면서 수익을 챙겨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좀 단기적으로 보신다라면 이 자리입니다. 자, 이 자리 28,000원을 지지해 준다라면 크게 크게 조정 구간 없이 상승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28,000원 지지라인 체크하시면서 매수 관점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인탑스 28,000원 지지라인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또 이달의 어드바이저와 달달한 10분 전략 챙겨봤습니다. 위원님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